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게 언제 내려지느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덕수 탄핵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결과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 이 선고 전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심리할 것도 많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고, 또 현재 이 줄 탄핵에 의해서 민주당의 29건의 줄 탄핵, 이 줄 탄핵이 대부분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 현황을 보거나 빨리 이 탄핵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휴가 끝나면 곧 탄핵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 선고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4대4 또는 5대3으로 완전히 갈려 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을 해야 한다, 인용해야 한다, 기각해야 한다. 이 4대4로 또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고 일자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보다는 훨씬 일찍 한덕수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덕수 탄핵 선고가 빨라지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이 한덕수 뭐 탄핵 심리가 간단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뭐 예상을 뒤집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제정신 아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2억 인명과 관련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민주당이 이 의결을 할 때 절차도 위반을 했고, 이 42억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또 주 내용이 42억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게 탄핵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억 임명 여부가 걸려 있는 만큼 이 한덕수의 탄핵 선고, 이걸 빨리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고,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 송은재 TV를 통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깜짝 놀랐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탄핵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 내용이 무엇이냐, 4대4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그러니까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을 한 것은 위헌이다. 이게 탄핵 주 내용이었습니다. 2명이 완전하진 않지만 민주당의 방해로 이 방통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이, 총 5명 가운데 2명이 의결을 할 수밖에 없고, 의결을 하는 것이 뭐 크게 이게 위헌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도 4대4로 나뉘었습니다. 김형두였습니다. 지금 4대4에서 5대3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중간에 김형두가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입니다. 이 김형두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김형두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쪽에 서서 이 이진숙에 대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4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6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진숙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문영배 등은 2명으로 의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기각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4대4, 5대3으로 나뉘었는데, 지난달 26일에 이 42억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이걸 인용을 하면서는 이제 5대3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과는 저는 이 만장일치다라고 했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반대를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의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정영식 등을 비롯한 3명의 재판관은 반대를 했고, 말씀드린 김형두는 이제 이 문영배 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문영배가 민주당과 짬짬이가 돼서 민주당에게 이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전을 하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후에라도 이 40억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통과를 시켜라. 이렇게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문제를 좀 보전을 하고 난 다음에 40억 원 임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이 국회의 관례다. 여야 합의 몫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관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5대 3이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과는 달리 탄핵은 재판관 6명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40억을 임명할 것이냐 임명하지 않을 것이냐, 최상목 권한대행과 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이 박수영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늘 오전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들어 이 40억을 임명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죽을 각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각오로 단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의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박수영 의원이 나섰습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이 40억 임명만은 안 된다.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류를 할 것이다. 일단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지금 한덕수 이 탄핵 결과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40억이 임명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연관이 그대로 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사실은 한덕수 탄핵 선고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아니면 각하할 것이냐, 이것도 우원식이가 국회의장이 절차상으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200석이 필요한데 151석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지금 이 탄핵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일단 각하는 아니다. 일부 반대가 있는데도 각하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런데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지금 4대4, 5대3으로 의견이 완전히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3명에서 4명까지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한덕수 탄핵 사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위헌이냐 위법이냐,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문영배가 이걸 밀어붙이지 못하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탄핵 기각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권한쟁의심판처럼 어떻게 절차를 치유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또 헌법재판관 이 3명을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검토를 해보자. 충분히. 이 국회의 관례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보자. 뭐 임명하지 않겠다 죽어도 뭐 이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해야 합니다. 이걸 직무를 정지시킬 그런 중대한 위법 위헌이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이 적어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탄핵 기각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당장 내일 모레쯤이라도 선고 일자를 잡지 않겠느냐, 이제 문영배도 이 한덕수 부분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더 버틸 수도 없습니다. 한덕수를 질질 끌게 되면, 이 탄핵 선고를 질질 끌게 되면 이 40억 임명은 더 늦어집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한덕수 탄핵을 이유로 해서 더 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영배가 이재명과 짬짬이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영배도 포기하지 않겠느냐.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뉘게 되느냐. 이 기각이 되면서도 또 내용은 무엇이냐.
이 뭐 절차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또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또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중대한 위법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은 뭐 기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이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4대4, 5대3으로 이렇게 갈리어 왔다. 내용이 나뉘어 왔다. 물론 겉으로는 만장일치다라고 고난쟁의 심판 인용처럼 이렇게 결론이 나기도 했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뉘어 있다. 한덕수 탄핵 선고에서도 이게 나뉠 것이고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아직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내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는 부분도 이 변동이 있게 될 것이고, 이게 윤 대통령의 탄핵 이제 선고에 이달 중순쯤 10일 이후가 예상이 됩니다. 선고에 결정적으로 변수가 될 것이고, 이 결정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단 마흔역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의 전 사무총장이 소위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이 정치 장사를 해왔다라는 것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공수처 이 세 곳만은 완전히 없앤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세 곳, 헌재와 선관위, 공수처만은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면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면 뭐 정치 성향이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든 확실하게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벌해야 될, 없애야 될 기관이 될 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